2차 시 행동주의 이론의 2차 시 스키너 이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키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앞에 파울로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사람이었죠. 미국 사람입니다. 자, 조그만 마을의 법률가의 아들로 태어난 게 스키너입니다. 자, 1928년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좋은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 자, 이 심리학에서 과에서 입학해가지고 동물 행동에 대해서 전공하게 됐습니다. 동물 행동. 자, 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동물의 신경 체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스키너의 이 이론을 정립하게 되게 시작한 때입니다. 행동의 경험적 분석에 주된 관심을 줬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쥐나 비둘기 같은 하동동물을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뇌의 크기가 작은, 자,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성인과 자폐 아동, 인간 언어 분석, 학습 기계 고안에 적용을 하는 게 스키너입니다. 특히 이 스키너의 이론은 앞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이런 마케팅 전략에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조직 관리에도 사용을 합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는 뒤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 일부러 먹을 때 이거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좋은 용도인지 나쁜 용도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이 스키너 상자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스키너 상자. 이 상자 안에서 실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스키너 이론의 한계입니다. 왜? 이 상자에서는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상자 밖을, 그러니까 실험 공간 밖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실험실, 즉 스키너 상자에서만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밖에서 이거를 적용을 하려고 하면 무수히 많은 환경의 변수들이 있죠. 그거를 다 세팅을 해놓고 과연 될까요? 힘들어요. 예.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스키너의 이론의 한계점이죠. 동물의 조작적 행동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 게 이 스키너 상자입니다. 자, 스키너의 이론의 핵심은 강화입니다. 세게 받는 거, 내가 받는 거 있잖아요.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 강화 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행동의 반응률을 측정하는 누적 합산기를 만들었는데 이 스키너 이론은 이런 강화 이론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스키너 이론은 앞에 우리 파블로프 이론은 고전적 조건화죠. 스키너 이론은 조작적 조건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작적 조건화. 자, 조작적 조건화는 효과의 법칙입니다. 과정에 대한 효과의 법칙인데 모든 행동의 결과는, 특히 이제 스키너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결과. 자, 그 결과를 그렇게 만든 것은 뭡니까? 어떤 유기체가 앞으로 그 행동을 나타낼 행동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를 이루게 한 게 뭐겠습니까? 그 결과를 이루게 한 게 강화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계속 똑같은 거니까 더 세지면 그 강화가 뭐야 되게 더 세졌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환경적 자극과 행동 간 관계를 만드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그 강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행동을 유지시키는 수단이 됐다는 겁니다. 왜? 나한테 계속 이 효과를 그러니까 나쁜 효과는 아니겠죠. 그 강화라는 것은 나쁘면 사람들이 계속 해요? 안 해요. 나한테 이득이 되거나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는 좋은 강화가 오니까는 그 행동을 뭐예요? 계속 유지를 시킨다는 거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칭찬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사람한테 계속 윽박지르고 욕만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도 계속 감사합니다, 네네요.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정도로 계속 들으면 싫어하겠죠. 근데 칭찬은 그 사람이 더 하고 싶게끔 만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강화 때문에. 자, 행동들은 결과에 의해 강화되며 그 결과 그 자체는 뭐예요? 행동을 발생시키는 강화물이 된다는 거죠. 자, 예로 배고픈 사람한테 음식을 차리는 행동이죠. 그 행동을 때문에 음식이라는 강화물을 발견됐죠. 배가 부르게 되죠. 그럼 배고픈 사람은 계속 음식물을 찾아야 안 찾아요? 찾게 되죠. 네. 이런 게 조작적 조건.
자, 강화시키는 결과에 따라서 행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 좋은 강화가 좋은 강화면은 계속 그 일을 할 거고, 만약에 강화가 나쁜 강화면, 결과가 나쁘면 안 하게 되겠죠. 이게 조작적 조건이에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나왔던 파블로프의 행동주의 이론하고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의 차이점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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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 5개, 별이 5개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1급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별이 5개. 파블로프의 행동주의 이론은 비자발적인 방사 행동을 유발하는, 자기가 스스로 했는 게 아니에요. 비자발적이에요. 환경적 자극의 역할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자, 그 반면에 스키너 행동주의는 뭡니까? 개인의 과거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그 개인의 현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줘요. 그 사람의 행동에, 즉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두는 게 스키너 행동주의예요. 자, 바로 밑에 그 결과가 나와 있죠. 파블로프 행동주의는 뭐가 핵심이다? 행동의 선행 조건에 초점을 줘요. 선행 조건. 환경의 자극이겠죠. 이렇게 만든 선행 환경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게 파블로프 행동주의예요. 그러면 스키너 행동주의는 뭡니까? 행동이 발생한 이후의 결과, 즉 어떤 강화를 일으켰는지 그 결과에 관심을 줘요. 이거는 그러니까 행동 전의 조건이죠. 이거는 행동 이후의 결과죠. 극명히 갈립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파블로프의 행동주의는 선행 조건이고 스키너의 행동주의는 행동 이후의 결과에 핵심을 준다는 거.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스키너 이론의 조작적 조건화에 보면은 아까 전에 스키너 상자, 즉 실험 상자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자, 유기체가 복잡한 환경 상태에서도 스스로 반응 양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강하게 나가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자, 배고픈 쥐 있죠. 쥐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 상자에 보면 지렛대를 누르면 물이나 아니면 음식이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는 우연찮게 그걸 쥐가 눌렀겠죠. 자, 그런데 물이나 아니면 음식이 나오니까는 뭘 발견했을까 쥐가? 이걸 누르면 내가 배고픈 나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물이나 음식이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 계속 그 지렛대를 눌러야 안 눌러요? 누르게 된다. 자, 먹이 조각이나 물을 이게 쥐가 먹게 되는 걸 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상받으면 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계속 뭡니까? 학습을 통해 가지고 반복하게 되죠. 지렛대가 누르면은 나한테 물이나 음식을 준다는 걸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죠. 자, 그래서 더욱 자주 빈번하게 누르게 된다. 자, 이러한 과정을 조작적 조건화하고 그 반응을 조작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지렛대를 누르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 쥐가 그 지렛대를 앞으로 계속 누를까 안 누를까요? 안 눌러요. 왜? 자기한테 조작적 반응인 좋은 강화가 안 왔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스키너 실험, 스키너 상자 실험 장치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지렛대를 누리니까는 음식과 물이 나오게 됐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오해된 얘기입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스키너 상자예요. 이렇게 지렛대, 먹이통이 딱 나오게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또 이야기가 나오죠. 이 스키너 이론의 핵심이죠. 조작적 조건화의 핵심 이론인 강화입니다. 강화. 자, 반응의 결과는 그 반응을 증가시키거나 약화시키기 때문에 조작적 반응은 결과에 초점입니다. 반응을 증가시켜요. 강화돼 긍정적인 거죠. 약화시키면 부정적인 거죠. 예. 자, 모두 강화된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두 가지 강화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정적 강화, 파스티브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자, 얘가 뭡니까? 음식, 먹는 거, 돈, 칭찬. 자, 정적 강화 이후 보상받은 행동들은 더 많이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 음식 더 먹고 싶죠? 돈 더 많이 받고 싶죠? 칭찬 더 많이 듣고 싶죠? 왜?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강화, 정적 강화 이후는 더 많이 받으려요. 자, 그런데 그 반면에 부적 강화, 네거티브예요. 불쾌한 결과,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맞는 거, 벌 서는 거, 처벌이죠. 자, 불쾌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고 철회하거나 혐오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 이게 부적 강화예요. 불쾌한 결과를
처벌을 나타내지 않고 처리하거나 혐오적인 것을 제거하는 게 부적 강화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벌을 주는 건 아니에요. 부적 강화해가지고 나쁜 강화를 하는데 이게 나쁜 것을 못하게끔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적 강화라는 겁니다. 자, 나쁜 것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행동주의 이론에서 나오는 게 행동수정요법이거든요. 행동수정을 위해서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를 설계를 할 때는 뭐예요? 단지 자극을 나타내거나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진짜 나쁘게 때리거나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나쁘거나 자극을 준다거나 아니면 없애버려.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게 강화는 거예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근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 항상 정적 강화만 있을까요? 아니, 부적 강화도 되게 많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균형감이 있어야 되죠. 너무 정적 강화만 있어도 사람이 나태해지겠죠. 너무 부적 강화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포기해버리죠. 예. 자, 그 다음 개념이 처벌이에요. 퍼니시먼트. 자, 이것 때문에 뒤에 나오겠지만은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 스킨의 조작적 조건화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처벌이 어떻게 잘못 보면 윤리적이지 않은 반윤리적인 윤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왜? 처벌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자, 처벌은 뭡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실질적인 것은. 근데 밖에서 이 퍼니시먼트 처벌이란 말 들으면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정적 처벌. 파스티브 퍼니시먼트. 불쾌한 자극을 제공하는 거예요. 불쾌한 자극. 자, 얘 아이의 엉덩이를 찰싹 때린다거나 심하게 야단치는 게 이게 불쾌한 자극이죠. 자, 부적 처벌 뭐예요? 정적 강화를 처리하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정적 강화, 칭찬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윤리적인 행동은 아니죠. 맞죠? 칭찬을 밟는 걸 다시 또 처리한다는 게 칭찬을 더 이상 안 한다는 게 그렇게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죠. 예. 정적 강화를 처리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야?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잖아요. 말 안 들을 때. 너 말 안 들으면 밖에 나가서 못 놀게 할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기회를 왜냐면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또 정신 팔려가지고 말 안 들을 수 있잖아요. 집에 일찍 오라 일찍 안 오고. 그러니까 아예 그 싹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친구들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어,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죠. 자, 코로나19를 만약에 안 걸리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들을 안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격리하면 되죠. 안 나가면 돼요. 자,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혼자 격리할 수 있을까요? 직장인들, 뭐 사회생활을 하고 이러면 혼자 격리하기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은 움직여야 돼. 움직여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행동,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집에만 한 달씩, 두 달씩 처박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든 거죠. 이제 가끔씩 이제 갈수록 좋아질 거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학교 올 날도 곧 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벌이란 개념이에요. 자, 처벌을 사용하는 경우의 부작용. 이 처벌이란 이론 개념을 사용할 때 부작용 뭡니까? 처벌로 인해 공격적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못하게 하니까 화가 나죠. 네, 공격적인. 그리고 처벌하는 사람들부터 도피하거나 회피지. 왜? 내가 못하게끔 막을 것 같으니까는 도망가 버려요. 그런 경우 있죠. 예. 우리 보면은 학교에서 못하는 사람이 그냥 학교 나가버리잖아요. 군대에서 보면 군생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탈영병들이 있죠 가끔씩. 왜? 그 군생활 하다가 힘들고 이러니까는 아니면 거기서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가지고 탈영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도피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자, 처벌받은 자국으로 공포감이나 당혹스러움과 같은 정서적 반응이 생기기도. 자기한테 부정적이잖아요. 처벌을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공포감이나 당혹감은 생길 수밖에 없죠.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 처벌은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기는 하지는 않지만은 뭐예요? 때로는 인간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왜? 우리 인간이 늘 좋은 일고 좋은 행동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처벌이라는 것도 있어야겠죠. 네. 자, 처벌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합니다. 우리 엄마가 애들 요즘 보면은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못 가잖아요. EBS, 학습지. 아니, 곧 있으면 이제 우리 초중고도 뭐 합니까? 온라인 강의 하잖아요. 예? 가면 애들은 엄마들은 집에 있는 엄마들이 늘 하겠지만은 출퇴근 일하는 엄마들은 직장에서 퇴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애들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 감독할 거 아닙니까? 못했으면은 휴대폰 보지 마, 뭐 하지 마, 막 이렇게 뭐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 처벌 효과를 유지하려면. 그렇다고 계속 처벌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처벌로 인해 공격적 행동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너무 심해지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주요 개념이 1차, 2차 강화물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주로 2차 강화물에 목을 맵니다. 왜? 1차 강화물은 우리 사람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음식, 물, 따뜻한 바에 같은 무조건 자극. 이건 우리 이런 것들 뭐라 그래요? 먹는 거, 의식주, 기본적인 우리 의식주, 기본적인 사람들은 다 누려야 될 세 가지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무조건 자극. 이런 무조건 자극들을 1차 강화물이라고 합니다. 제일 기본, 근간이 되니까. 학습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배고픈 것도 학습이에요. 물 마시는 것도 학습이에요. 따뜻함도 학습이에요. 우리 본능이잖아요. 본능 맞죠? 예. 자, 그런데 2차 강화물은 본능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렇게 2차 강화물을 얻게끔 우리 사회가, 우리 환경이 그 사람을 학습시킨 겁니다. 뭐겠습니까? 조건적인 역사를 통해야죠. 학습되고 개발되는 거예요. 쭉 살아오면서 인간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돈, 머니, 그리고 관심, 칭찬, 애정, 사랑 이런 것들이 2차 강화물. 자, 사람들은 이러한 2차 강화물을 얻기 위해 가지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죠. 맞죠? 특히 우리 현대인들은 돈, 돈 많으면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좋겠죠. 이 세상은 돈이 다가 아니라 그러는데 이제 갈수록 돈이 다처럼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예, 암울하지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게 1차 강화물이고 2차 강화물.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이 스키너 이론의 주요 개념에서 이제 강화 계획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속적 강화가 있어요. 컨티뉴어스. 뭡니까? 반응이 있을 때마다 강화를 주는 것인데 첫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서 많이 사는 게 연속적 강화예요. 그러니까 계속 강화를 하는 거예요. 간헐적 강화는 뭡니까?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하다가 말고 쉬었다 하다가 말고 이게 간헐이란 말이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자, 간헐적 강화는 간격이나 비율을 줘요. 한 번 줬다가 5분 후에 10번 중에 한 번 줬다가 10번 중에 3번. 자, 간격이나 비율에 따라 가지고 강화를 주거나 혹은 고정적으로 또는 가변적으로 강화를 제공하는 게 간헐적 강화. 자, 간헐적 강화에는 4가지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간헐적 강화. 고정 간격, 가변 간격, 고정 비율, 가변 비율 강화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고정 간격은 뭐겠습니까? 반응하는 수에 관계없이 뭐예요? 일정 기간 경과 후 강화하는 절차예요. 만약에 10분 동안 2분마다 강화를 주면 총 5번이 되겠죠. 맞죠? 자, 10분 동안 5번의 강화를 준다면은 매 2분마다 강화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고정 간격 계획을 실시하면 강화를 제공하는 시간이 다가오지잖아요. 2분마다 5번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1분 50초쯤 되면 강화받는 행동이 뭐예요? 이제 극대화가 되는 거죠.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기 전에 딱 찌르기 전에 그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하죠. 예, 그런 것처럼 강화받는 행동이 극대화돼요. 일단 뭐예요? 그런 다음에 강화를 얻고 난 후에는 그 행동이 즉 뭡니까? 여러분들잖아요. 현타, 현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주사 맞고 아픈 주사 맞고 난 다음에 아플 때 그때는 따끔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뭡니까? 그 고통이 없어지죠. 현타가 오는 거예요. 얘가 있잖아요.
시험 기간이 임박해지기 전에는 느긋하게 있다가 우리 시험 때만 되면 막 아니면 여러분들 과제할 때도 아니면 과제 막 날새미 밤새미 한다고 막 하잖아요. 시험 기간에 닥치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자, 그런데 시험 기간 끝나면 허벌레 하고 다 잊어먹잖아요. 단기간에 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고정간격 계획으로 강화를 준다면 이러한 우리 인간이나 이런 유기체들은 뭐야? 단지 강화를 얻기 위해서 반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를 원하기진 않고요. 그 기간을 인지방편으로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정간격 계획이에요. 자, 두 번째는 가변 간격이에요. 가변이 뭡니까? 이 간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정확하게 2분에 한 번씩 총 5분에 10분을 채우잖아요. 자, 가변 간격은 일정한 시간이 있어요. 한도 내에서 강화를 주는 시간을 조정해요. 다양하게. 예로 10분 내에 5번 강화를 준다 때 아까 전에 2분에 한 번씩이었죠. 10분 내에요. 2분 30초, 뭐 3분 50초, 7분, 8분 10초, 뭐 10분 5번을 하는데 2분이라는 고정이 아니고 뭐예요? 막 시간을 바꿔요. 평균 시간은 2분이겠지만 시간을 바꿔요. 5, 10분에서 5번을 하기 때문에 평균은 2지만은 이 평균은 2지만은 다 달라요. 다 다르게 되죠. 간격이 다르죠. 예를 들자면 회사 사장이 뭐예요? 회사를 가끔씩 돌아보잖아요. 이런 직원들이 일 잘하고 있나 없나 감시하려고 그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순간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는 보너스를 준다. 자, 그러면 사장의 방문이 불규칙하면은 모르잖아요. 언제 올지. 근데 보너스를 받고 싶어. 뭡니까? 계속 그냥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 얻어 걸리겠지 생각하고 일을 한다. 이런 걸 제가 앞에 그랬잖아요. 기업들이 이용해요. 직원들 관리에서 이용한다고. 이런 방법도. 예,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변관계. 자, 강화 계획 중에 세 번째는 고정 비율 계획이에요. 고정 비율. 자, 특정한 반응 빈도를 볼 때마다 강화를 주는 거예요. 자, 예. 10번 반응을 나타내는 동안 5번 강화를 제공하는 거예요. 10번 반응을 나타내는데 5번 강화를 제공하고 뭐예요? 5번은 제공을 안 해요. 자, 이럴 때 2번 반응이 날 때마다 강화가 되겠죠. 횟수로 따지면, 평균으로 따지면. 자, 연속적인 강화나 고정간격 강화 계획에 비해 높은 비율의 반응을 발생합니다. 왜?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강화 주는 것이 아니고 반응의 빈도에 따라서 강화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걸 보이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뭐예요?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실제, 예. 실적에 따라 임금을 제공하는 거예요.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죠. 왜? 자, 임금을 제공한다는 말은 많은 그 월급을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더욱 많은 급여, 이게 뭐예요? 급여가 강화물이죠. 급여를 받고자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고정비율 계획. 이게 회사에서 쓰고 있잖아요. 연말 보너스를 차등으로 주죠. 뭐 실적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 가지고 강화물, 즉 보너스를 차등으로 준다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에 따른 성과급 제도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변 비율 계획입니다. 가변 비율 계획, 가변. 변하죠. 비율이 변해요. 자, 특정한 반응이 나타나면서 강화를 주는데, 예, 아까 앞에 있는 것처럼 줘요. 그런데 반응의 빈도, 앞에는 뭐예요? 2번에 한 번씩이죠. 반응의 빈도를 고정적으로 하지 않고 뭐예요? 다양하게 정해가지고 준다. 10번 반응이 나타나는 동안 5번 강화를 주는데, 아까 전에 2번에 한 번씩이었죠. 이거는 뭐예요? 1회, 3회, 6회, 7회, 10회. 반응이 있을 때 만약에 강화해요. 자, 이래 되면 높은 비율의 반응을. 왜? 앞에도 2분에 한 번씩이지만은 2번 지나고 다음 3회 때는 실수가 있잖아요. 2분에 한 번씩, 4회 때쯤 사장님이 돌아볼 거라 생각하고 실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1회, 3회, 6회, 7회, 10회. 여기서는 이건 만약에 이렇게 한다는 거지. 8회, 5회, 4회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5번 오지만 언제 올 줄은 모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예로 판매 사원들은 언제 상품이 판매될 것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판촉을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확률의 게임이죠. 많이 만날수록 그 확률이 낮아진다, 높아진다. 높아지죠. 물건을 팔 확률은 높아져.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 이게 가변 비율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표 4-1에 보면은 이런 표가 있죠. 예, 표 4-1에 나오는 요 내용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높은 비율 반응을 발생시키는 강하계의 순서는 가변 비율이 가장 높고요. 맞죠?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는. 고정 비율은 오긴 오는데 2번 정도 와요. 그러면 2번 지나면 한 4번 될까 말까 할 때 열심히 일하면 되죠. 예. 이 순서대로 높아요. 제일 높은 게 반응이 제일 많은 게 가변 비율, 고정 비율, 그 다음에 가변 간격, 그 다음에 고정 간격. 고정 간격은 뭡니까? 딱 어느 시간에 올 줄 아니까 반응이 그렇게 안 많아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딱 하면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예.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는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강화 계획이 있습니다. 자, 학습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복합적 강화 계획을 실시합니다. 앞에 있는 것들을 고정, 비율 이런 걸 섞어서 해야 돼요. 자, 처음에는 연속적 강화를 주어서 그 행동을 지속시키는 게 효과적이죠. 계속 하게끔. 처음부터 그냥 풀어놓으면 잘 안 해요. 연속적으로 시켜요. 자, 그런데 어떤 시점에 가서는 간헐적 강화계로 바뀌는 것이 효과적이 왜?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은 여름 휴가를 많이 보내잖아요. 장기간. 맞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 휴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노동법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럽에는 여름 휴가가 한 달, 보름씩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자, 반응의 강도, 지속성, 빈도에 따르는 다양한 계획에 따라 결과도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너무 계속 밀어붙이면은 차라리 거기 더 감소되기도 합니다. 결과가. 그리고 너무 풀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연속적으로도 줬다가 간헐적으로 줬다가 이게 적절하게 잘 맞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게 변별 강화예요. 앞에도 나왔었지만 변별 나누는 거 가려내는 거예요. 자, 사회 적응적인 반응에는 강화를 주죠. 좋은 거니까는 사회 적응. 그런데 부적응, 문제성이 있는 부적응이죠. 반응에 대해서는 강화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회 적응적인 그러니까 좋은 반응에는 증가하겠죠. 그럼 문제성 있는 것은 반응은 감소하겠죠. 자, 예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잘했어. 칭찬이 오죠. 그러면 행동, 반응은 증가하죠. 칭찬은 고래들 춤추게 하니까.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반응. 욕만 안 하면 다행이죠.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해야 해요. 그 행동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변별 강화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행동 조성이라는 건데 점진적 접근법이랍니다. 점진이라는 뜻은 뭡니까? 빨리 가는 게 아니고 뭐야? 천천히 변하는 게 점진이라는 겁니다. 점 찍어서. 자, 복잡한 행동이나 복합적인 기술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행동 조성이에요. 순서하고 차례가 있어요.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점진적으로 천천히 만들어가는 게 이 행동 조성이라는 방법.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애기들 배변 훈련, 응가하고 쉬 가리는 거 있죠. 기저귀 가리는 거. 처음부터 야 너 기저귀 벗어. 오줌 싸지 마. 됩니까? 안 됩니다. 처음에 방법이 어때요? 배변 욕구에 관한 의사표시에 엄마 나 응가 말이야. 어이구 얘 착하다. 이제 응가 말없다고 얘기도 하네. 칭찬을 하여 자기 표현의 행동을 조성합니다. 이게 이제 발전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의사 표현에서 이제 뭐 행동을 하게끔 하죠. 뭐 바지를 내려라. 바지를 내리고 그 다음에는 변기에 앉고 그 다음에 배설을 한 후 그 다음 뭐예요? 변기를 물을 내리는 행동. 이걸 순서대로 점진적으로 천천히 차례대로 행하게 함으로써 뭐예요? 이제 그게 다 마스터되면 전체적으로 배변 훈련이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배변 훈련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순서 어기고 너가 화장실 가서 응가해 이러면 될까요? 안 해봤는데 학습을 안 해봤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게 행동 조성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 만졌다? 어떨 때 이게 행동 조성이 잘 맞는가 하면 복합적인 행동을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행동의 단계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게 행동 조성의 핵심. 아시겠죠? 자, 그러면 스키너 이론의 평가. 자, 스키너 이론은 인간 행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개인적 특성이 촉진되거나 아니면 선택되는 자연스러운 선택과 적이 있다고 형성된다고 봤습니다. 즉, 앞에 있는 브로이트 이론이나 이런 거에 다르게 행동주의 이론 같은 게 특히 스키너 이론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뭐? 강화, 나한테 어떤 강화를 주는 거에 따라 가지고. 자, 내적 충동보다는 우리 앞에 정신역동 이론 내적에 대한 얘기했지만은 이 행동주의 이론, 특히 스키너 이론 외적 자극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봤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 동기, 갈등, 특성 사이에 관한 추측을 회피하였어요. 내면적인 욕구, 동기, 갈등, 특성 이런 거 말고 나한테 어떤 강화물이 나오는지 그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실험적인 분석을 통한 조사는 그의 이론에 관한 신뢰성을 더욱 강화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앞에 있는 정신역동 이론과 차이점이죠. 왜냐하면 정신역동 이론의 제일 단점은 뭐겠습니까? 과학적이지 않아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행동주의자 이론을 만드는 학자들, 특히 이제 스키너 같은 경우는 자기 스키너 박스처럼 어떤 틀, 실험실에서 반복해서 측정할 수 있죠. 일반화 높아지죠. 네, 신뢰성이 있어요. 조사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스키론의 평가 첫 번째. 인지의 창조적인 면에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우리 창조성. 강화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결과를 얘기했죠. 네, 이런 문제점이. 자, 두 번째. 다양한 나이 수준에서 반응하는 환경적 배려가 되게 있다는 것을 중요함을 인식을 했다는 거. 다양한 나이 수준에서 반응하는 환경적 배려가 중요함을 인식했죠. 세 번째. 모든 행동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적, 외적 자극에 반응하여 발생한다는 가설의 근거에 인간 행동에 대해 기능적 분석을 했었어요. 내적, 외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반응을 한다는 거. 자, 그 다음. 인간 행동의 전체적인 복합성을 잘 설명해 주지는 못했어요. 특히 강화물에만 집착을 했죠. 예, 이런 걸 결과론적인 것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얼마만큼 우리 인간 행동이 하는데 그 강화물 말고도 다른 거를 영향을 받는 것도 많겠죠. 우리 주변에 다양한 자원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설명해 주지 못해요. 일단은 강화물에 의한 조작적 조건하는 설명이 되지만 그 외에는 하기 힘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거예요, 설명이. 자, 나오죠. 아까 전에 장점이라고 했는 게 이제 단점이 됩니다. 뭐, 실험실이나 치료실 내에서 발생하는 행동 변화를 실제 상황까지 일반하기 어려워요. 실험실에서는 되잖아요. 쥐 그렇게 테스트하면 되니까는. 맞잖아요. 지가 배고프니까 계속 누르니까는 뭐 음식이 나와. 그러니까 계속 지렛대를 누르잖아요. 음식하고 물을 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걸 통제가 해가지고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일반화하기가 힘들어요. 일상생활에서는 이 말고 수많은 문제점들이 아닌 환경에 영향이 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행동주의 원에서의 처벌 원칙은 인간 서비스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이제 문제점인데 이건데 처벌 원칙이 인간 서비스 측면에서 보다 보면 비인간적인 명을 정당화시키는 면이 있어요. 왜? 처벌해서 강화를 시켜야 되니까는 너는 얘한테 욕을 해도 돼. 돼요? 얘를 때려도 돼. 돼요? 얘를 해쳐도 돼. 돼요? 안 되죠. 비인간적 면을 정당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요런 게 이제 스키너 이론의 평가의 장점, 단점에 대한 얘기.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은 행동주의 이론의 장단점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예. 그만큼 행동주의 이론, 앞에 파블로프가 행동주의 이론을 창시를 했다면 스키너가 발달을 시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예.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2차 시 수업은 특히 이 스키너 이론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잠시 후 잠깐 쉬었다가 3차 시 우리 행동주의 이론의 막내격인 반도라 박사, 반도라 교수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